안녕하세요, 모티널 박기동입니다. 네, 오늘도 장거리 시승을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요즘 정신이 좀 어떻게 됐나봐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제네시스 G80 디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G80이 럭셔리카니까 그 차에 장거리 연비 때문에 과연 디젤을 선택하는 게 괜찮은 선택일까가 궁금해서 그래서 장거리 주행을 한번 해봤고요. 지난번에 또 스팅어 3.3 터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3.3 터보 엔진이나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비, 특히 시내 연비가 엄청 걱정이 좀 되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궁금해가지고 까짓거 그러고 거의 반나절을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는 장거리 시승을 한번 했는데, 오늘도 사실 좀 궁금한 게 과연 이 차 가지고 장거리 주행을 하면 이게 괜찮을까? 진짜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뭐냐면 오프로드의 대명사 지프, 그 중에서도 오프로드의 대명사 랭글러, 그 중에서도 오프로드에 더 특화된 루비콘 그 중에서도 오프로드 감성이 더 충만한 지프 랭글러 루비콘 레콘 에디션을 가지고 오늘도 지방을 한번 다녀오려고 합니다. 물론 가면은 멋진 풍경이 있으니까 그것도 감상하기 위한 것도 목적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랭글러 루비콘의 오프로드 성능은 어차피 다 아는 거고, 이 차를 가지고 온로드를 장거리 주행을 해보면 어떨까가 오늘 저로서는 좀 관심의 초점인데요. 진짜 미쳤나봐. 이 레콘 에디션을 가지고 지금 고속도로를 3시간을 내려간다고, 진짜 아이 참나. 네, 랭글러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스페셜 에디션들을 많이 출시하고 있는데요. 자, 레콘 에디션, 레콘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긴 합니다. 영어의 정찰이라는 단어에서 따온 레콘 에디션인데, 그러니까 랭글러 중에서 약간 정찰병들이 타고 다닐 만한 정찰 부대에서 운영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꾸며진 모델이 이제 레콘 에디션인데, 국내에는 100대만 한정판으로 판매가 됐고요. 요거 일단은 외관 이런 부분들은 도착해서 정말 레콘 에디션이 어울리는 멋진 장소에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비가 와서 도착하면 비가 그치기를 기대해 보고요. 일단은 온로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이 차는 루비콘입니다. 루비콘은 사하라랑은 다르게 오프로드에 좀 더 특화되어 있죠. 그래서 온로드 주행을 좀 더 염두에 뒀다면 당연히 이제 사하라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루비콘을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차를 서울에 가지고 있으면서 가끔 지방에 있는 오프로드를 가려면 어쩔 수 없이 장거리를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지금 분명히 이 JL 랭글러 같은 경우에는 온로드 주행 성능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이미 시승을 통해서 이 정도면 온로드 진짜 탈만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또 실제로 장거리 주행을 해보면 어떨지가 궁금해서 나섰고요. 일단 지금 1시간 넘게 고속도로를 주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시끄럽습니다. 아무래도 타이어가 이게 오프로드 타이어가 기본이거든요. JK까지는 오프로드 타이어를 선택해서 따로 장착을 하셔야 됐지만, 지금 JL은 루비콘에는 오프로드 타이어가 기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생긴 것 자체가 투박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공명음이랄까 어쨌거나 노면에서 타이어 소음이 꽤 많이 올라옵니다. 기본적으로 랭글러가 방음이 아주 잘 되는 모델은 아닌데다가 이게 지상고가 이렇게 높은데도 노면에 타이어 소음은 꽤 많이 올라온다는 점, 첫 번째는 그거.
이건 뭐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 상태로 2시간, 3시간을 주행한다고 하면 나름 조금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 다음에 느껴지는 부분은 뭐냐면 스티어링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랭글러가 오프로드에 좀 특화된 모델이다 보니까 이게 스티어링의 유격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흔드는데도 앞머리가 조금만 살짝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유격이 꽤 있다 보니까 이거를 고속으로 한 뭐 80km, 100km로 이렇게 주행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수시로 이게 스티어링을 보타를 계속 하고 있어야 돼. 잠깐만 가만히 있으면 살짝 넘어갈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넘기고 또 넘기고, 이게 수시로 스티어링 보타를 해줘야 된다는 점. 이게 뭐 차로 유지 보조 기능 이런 거 있으면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이 차는 여전히 유압식을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자장비를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거리 주행을 할 때는 이게 오프로드에 들어가면 펄펄 날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건 뭐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온로드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사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이전 JK나 그 전으로 거슬러 가면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 JK 때보다도 훨씬 더 안락해진 건 사실이더라. 그렇지만 아무래도 지금 많은 분들이 루비콘에 사실 관심들이 없나요? 저는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계속 뭐 사심시승기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랭글러도 언젠가는 한 번은 소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궁금한 거를 해결하러 나선 거죠. 일단 3시간을 온로드를 주행한다고 하면, 사실 운전하는 저는 뭐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참을 수 뭐 제가 워낙 운전을 좀 좋아하긴 해서 참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옆에 계시는 분이나 아니면 특히 뒷좌석에 계시는 분들은 좀 많이 불편하다라고 호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운전할 때 예민하신 분들은 막 수시로 이거 보타해 줘야 되고 계속 소음 신경 쓰이고 이래서 이거 랭글러 루비콘 가지고 온로드는 진짜 못하겠어,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시긴 하실 거예요. 네, 그렇긴 하지만 랭글러에서 특히 루비콘을 선택을 했다는 건 그래도 이 루비콘만의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에 기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강력한 오프로드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있잖아요. 조금만 참으세요. 네, 이 정도는 참아줘야만 루비콘의 이 강력한 성능을 즐길 수 있으니까 참읍시다. 근데 사실 랭글러 사하라만 하더라도 웬만한 오프로드는 웬만한 SUV들보다 훨씬 더 잘 가거든요. 이 루비콘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 기어 비도 다르고, 막 앞뒤 그 디퍼렌셜 잠그고 스웨이바 분리해가지고 막 이딴만한 바위도 넘고 막 이런 목적으로 타는 게 랭글러 루비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아니고, 웬만한 모래길, 웬만한 자갈길, 웬만한 진흙길 이런 것들은 사하라도 다 갈 수 있다는 거, 네, 그거 함정입니다. 그래서 나는 막 바위 타고 막 이런 거 관심 없어, 그렇지만 대자연 속을 더 한번 깊이 들어가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사하라로도 충분히 괜찮다. 그 점은 한번 염두에 두어 보셔야 되는 게, 이렇게 온로드를 한 몇 시간 주행해 보면 이거 사하라로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마침 비가 오다 보니까 이거 와이퍼가 오토 와이퍼가 없네요. 이거 신기하다. 재밌다 이거. 와이퍼도 굉장히 이렇게 조그맣다잖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군용차 감성이 많이 묻어나는데, 와이퍼에 우적 감지 센서 이런 거 없습니다. 여기 어디다 달겠어요? 뭐 달아줄 수도 있을래나? 그리고 이게 비가 오니까 확실히 노면 소음도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노면의 이 타이어 소음 자체가 확실히 좀 줄어든 상황이라서, 이 비 올 때 이 온로드를 주행하는, 근데 랭글러가 비 오니까 진짜 분위기가 잘 어울리네요. 이거 멋있다 이거. 네, 고속도로를 한 뭐 2시간 반 가까이 주행을 하고 지금 내려와서 일반 국도를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고속도로에서 일단 승차감은 굉장히 좀 복합적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서스펜션이 단단한데 스트로크는 길고, 타이어는 우와 벌써부터 경치가 장난이 아니네. 타이어는 이게 평평비가 극도로 낮은 오프로드용 타이어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되게 승차감이 편한 느낌이 들어요. 충격을 잘 흡수해 주면서 부드럽게 가는 느낌이 있는데, 또 어떤 노면을 지날 때는 충격이 되게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속도는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충격이 탕탕 튀면 굉장히 강한 충격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노면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 정도면 되게 편해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떤 구간에서는 와 이거 진짜 랭글러 엄청 딱딱하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랭글러 자체가 뭐 딱딱하다 부드럽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굉장히 승차감 면에서는 복합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연비는 240km 정도를 주행을 했는데요, 연비가 11.2km/L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80, 90% 가까이는 고속도로 주행이었고,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지금 이게 2.0 터보 엔진이잖아요. 그래서 연비는 구형보다는 확실히 잘 나오는 것 같고요. 시내를 타면 아무래도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지금 이게 복합 기준으로 8에서 9 정도 연비가 되거든요. 지금 계속 그 2륜에 두고 왔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주행하는 동안에 4륜 안 넣고 계속 2륜으로만 주행했기 때문에 연비가 11.2 정도는 나왔고요. 오프로드를 가거나 시내를 많이 주행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좀 연비가 또 많이 떨어지겠죠. 자, 비가 좀 그쳐야 되는데 아직도 비가 안 그쳐. 자, 이렇게 멋진 곳에 도착했는데 지금 그 우산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들리시나요? 운치 있죠. 진짜 여기 오니까 진짜 멋지네요. 자, 이게 지프 랭글러 루비콘의 레콘 에디션인데요. 레콘이라는 단어가 사실 좀 생소하잖아요. 이게 리카너산스라고 정찰이라는 단어에서 온 이름이거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차가 이렇게 한눈에 딱 보기에 이게 왠지 정찰대가 쓸 것 같은 그런 차로 보이십니까? 그런 컨셉으로 이 차를 이제 꾸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랭글러 루비콘 4도어 모델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 파워트레인 그리고 오프로드 어떤 장치들 뭐 그런 부분들은 랭글러 루비콘이랑 똑같습니다. 타이어 사이즈도 똑같고 그렇긴 한데, 이제 약간의 디자인적인 변화 그리고 조금의 장치 추가들을 통해서 좀 더 터프한 이미지, 정차할 때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더 험한 곳에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로 차가 꾸며져 있습니다. 살펴볼게요. 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이 세븐 슬롯 주변을 까맣게 장식해 놓은 이 부분입니다. 사실 이전, 그러니까 JK 때도 레콘 에디션이 있었는데 그때도 똑같이 세븐 슬롯 주변에 이렇게 까맣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무광이 아니고 약간 피아노 블랙처럼 약간 광택이 나는 부분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네트 위에 보시면 약간 파워돔처럼 생긴 저 부분에 무광으로 테이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 무광으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도 레콘 에디션의 상징,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쪽 측면을 보시면 저기 벤트 주변에도 까맣게 테이핑이 되어 있죠. 저 부분도 레콘 에디션의 특징. 그리고 보시면 그 은색으로 루비콘 레콘 에디션이라고 배지도 붙어 있습니다. 저것도 상당히 좀 터프한 이미지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밑에는 이제 지프 랭글러 언리미티드라고 되어 있고, 위에 빨간색으로 동그란 딱지가 붙어 있죠. 트레일 레이티드라고 해서 저 부분은 지프가 측정하는 그런 오프로드 테스트를 어느 정도 통과한 모델에 저 트레일 레이티드가 붙는데, 사실 저거 레니게이드에도 붙거든요. 그러니까 랭글러한테는 사실 저 트레일 레이티드가 큰 어떤 의미 있는 배지는 아닌 것 같아요. 또 레콘 에디션은 바디 컬러가 지금 보시는 이 그레이하고 블랙하고 두 가지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랭글러 중에서 루비콘하고 사하라를 구분하는 제일 대표적인 부분이 이 팬더의 컬러인데, 팬더가 플라스틱 검정색으로 되어 있으면 루비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바디 컬러면 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그레이하고 블랙이 색깔 차이가 좀 나지만 정면에서 아니면 멀리서 보면 여기 색깔 차이가 잘 안 나고 살짝 같은 바디 컬러인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나름 그 루비콘의 터프함을 조금 사하라 느낌이 나게 그렇게 희석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서 이건 나름 재밌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뒷도어에도 스페어 타이어를 장착하는 저 부분을 보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타이어를 좀 더 큰 걸 장착하더라도 무거운 타이어를 장착해도 버틸 수 있고, 그리고 또 자전거라든가 여러 가지 레저 용품들을 장착할 때도 충분히 버틸 수 있도록 레콘 에디션은 이 부분도 보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범퍼 아래에는 견인고리도 지금 빨갛게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저것도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함께 그 견인 바도 제공이 되고, 바랑 고리랑 연결할 수 있는 D자 형태 클램프, 그 부분도 제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외관에서 또 하나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 휠인데요. 기본적으로 17인치 오프로드 타이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양은 똑같긴 한데 휠 디자인이 바뀌었죠.
기존의 루비콘은 좀 더 가는 스포크로 가운데 은색 스포크로 되어 있는 디자인이었는데, 지금은 여기 레콘 에디션에는 가운데 스포크 부분은 까맣고 바깥에 약간 별처럼 저렇게 은색으로 장식을 해놔 가지고요, 요게 훨씬 더 터프한 이미지에는 이게 훨씬 더 강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능상에서 어차피 같은 17인치니까 큰 차이는 없겠지만 디자인적으로는 레콘 에디션 휠이 훨씬 더 마음에 드네요. 자, 이 레콘 에디션하고 루비콘의 가격 차이가 150만 원이거든요. 근데 사실 뭐 스티커 조금 붙어 있는 거, 휠 디자인 바뀐 것만 가지고 150만 원이다 그러면 그거 조금 애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나름 값어치를 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락 레일이 장착이 되어 있죠. 요거 아주 강력한 철제로 요게 바위 같은 데 스치더라도 차체를 보호할 수 있게끔, 그러면서 요게 약간 사이드 스텝 같은 느낌도 좀 들거든요. 실제로 탈 때 저기 밟고 타면 훨씬 더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요게 차체 보호도 되고 또 사이드 스텝 역할도 하는 락 레일이 기본으로 레콘 에디션엔 적용돼 있어서, 뭐 어차피 루비콘을 구입한다고 한다면 사실 요 레콘 에디션을 선택하셨다면 상당히 좋지 않았을까. 지금은 이제 뭐 다 팔렸지만, 네, 요 락 레일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인테리어는 기본적으로 랭글러 루비콘이랑 똑같습니다. 터프한 이미지가 장난이 아니죠. 네, 가장 큰 차이는 이 대시보드 전면의 패널이 기본 루비콘 같은 경우는 빨간색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레콘 에디션은 인조 가죽을 덧대고 거기에다 빨간색 스티치를 넣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검정색으로 통일이 되어 있으면서 빨간색 스티치가 적용되어 있다는 점에서 루비콘보다 이쪽이 훨씬 더 차분하면서도 좀 더 랭글러의 이미지랑 잘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구형인 JK보다는 훨씬 더 잘 정돈된 느낌이 들면서, 그래도 터프함은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인테리어는 확실히 랭글러 중에서는 지금 게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직선적인 느낌도 여전히 강하고, 두툼한 기어 레버 옆에 전통적인 사륜구동 기어 레버가 또 따로 하나 더 있는 건 뭐 그대로고요. 그리고 빨간색 보시면 오프로드를 위한 장치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앞쪽과 뒤쪽에 디퍼런셜을 잠글 수 있는 장치도 있고, 또 스웨이바를 분리할 수 있는 장치도 있고, 이 부분은 뭐 루비콘이랑 같은 건데, 역시 랭글러 루비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들이 이곳 한 곳에 다 모여 있죠. 네, 빨간색 스티치랑 빨간색 글씨로 루비콘이랑 적혀 있는 부분도 기본 루비콘과 같고요. 그리고 시트 벨트도 빨간색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그 근처에 좀 경치 좋은 곳들을 이렇게 조금만 돌아다니다가 지금 돌아가는 길이고요.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오프로드를 전문으로 테스트하는 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루비콘을 가지고 장거리 온로드 주행을 해보면 어떨까, 거기에 좀 포커싱을 하다 보니 오프로드는 제대로 못 보여드렸는데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루비콘이 가지고 있는 뭐 락트랙이라든가 뭐 트루락이라든가, 여기 이제 뭐 프론트랑 리어에 디퍼런셜을 잠그는 기능, 그 다음에 또 스웨이바를 분리하는 기능, 이런 부분들이 그냥 루비콘이랑 똑같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오프로드 성능은 뭐 굳이 두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정말 강력하고요. 다만 오전에 이제 비가 조금 내리는 상황에서 오다 보니까 노면 소음도 또 조금 적기도 하고, 바람 소리도 사실 비 소리에 살짝 묻혀 가지고 별로 안 났었는데, 비가 좀 살짝 그치다 보니까 지금은 상황에 따라서 노면 소음도 조금 더 크게 들어오고, 바람 소리도 군데군데서 사실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위에 이 루프 뗐다 붙였다 할 때 밀착만 조금 더 잘 시켜도 조금 덜 나기도 하고, 또 조금 뭐 나면 좀 더 나기도 하고, 그런 면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뭐 랭글러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자, 지금 내려올 때 3시간을 내려왔고, 지금 이제 다시 3시간을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역시나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만약 3시간을 내려와서 아까 그 정도로 멋진 풍경이 있다, 그리고 랭글러가 아니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멋진 장소가 있다, 그러면 사실 3시간 갈 수 있죠. 뭐 루비콘이 지금 많이 온로드 성능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이 루비콘을 가지고 장거리 주행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필히 그 앞쪽에 멋진 풍경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도 3시간 3시간은 갈 수 있습니다. 4시간은 좀
힘들지 자, 장난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루비콘을 가지고 그냥 실제로 장거리 여행을 해야 된다면 조금 불편한 점은 어쩔 수 없이 감수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나름 뭐 재밌는 경험이었고요. 다음에 또 더 멋진 장소를 찾아서 또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멋진 곳 있으면 그때는 오프로드 영상도 좀 멋진 거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에 멋진 장소에서 다시 찾아뵙기로 하고요. 반갑습니다. 자동차와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모두 모터리언입니다. 네, 조만간 모터리언 또 한 분 추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